일단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좀 충격적인 내용이 또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군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공개를 했는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제 정치인들을 고문 협박하기 위해 자백 유도제까지 사용하려던 걸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백 유도제 사용 방법, 지속적인 스트레스 유입과 고문을 반복해서 상대의 정신력을 극도로 저하시킨 후 약물을 투입해서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약물을 사용해서 피조사자가 저항을 하지 않고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고 진술을 통제해서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백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시한 이 문건은 정치인의 고문과 협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문건이자 실행 계획입니다. 지금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 자백 유도제뿐만 아니라 나체 상태로 장시간 방치해서 체온 저하시키기, 수건으로 얼굴 덮고 물 붓기, 벌레나 개 등을 이용해 공포심 유발하기 등 신체적 고문 방법, 그리고 독방에 감금시켜서 외부 소식 차단하기, 가족에 대한 위해와 협박하기, 평생 불구자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기 등 정신적 고문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론이 돼 있고요. 이 고문이 아랍권에서 실제 사용됐던 유형이고 미국 중앙정보국 보고서를 참고한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계엄 대비용으로 작성된 문건이라면은 작성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죠. 고문이라는 거는 뭐 국제법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불법 행위인데다가 이게 이제 이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군에서 저런 걸 실제로 만약 검토한 거라면은 이건 즉시 수사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문건의 제목이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 문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의 어떤 단위에서 이게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작성된 건지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과 내용만 작성이 된 거고 이게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앞두고서 혹은 직후에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전에 작성돼 가지고 군 내부에서 뭔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통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남아있던 것인지 그게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어쨌든 저걸 밝혔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 정보를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박선원 의원도 그 이상의 정보를 입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거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이 공개될까 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저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때문에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다만 저게 계엄 대비 문건인지는 아직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구체적인 그런 정보가 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수사해야죠. 네. 아마 뭐 박선원 의원이 네. 국방부에다도 저걸 질의를 했을 거고 특검에다도 넘기지 않았습니까? 조만간 좀 경위가 확인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박 의원 측이 이제 내란 수개월 전에 이 문건을 작성한 지휘관이 문건을 들고 모처에 다녀온 뒤 노상원이 고문기구를 준비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방부가 특수본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밝히겠다 지금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부는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군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 내부 문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휘 개선에 있는 사람의 보고서인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노상원이라는 사람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노상원은 당시 군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판 과정을 보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일반적인가 정상적인가 이건 저 개인 생각인데 혹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드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귀찮아서 증언 거부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것은 노상원이 구체적으로 한 역할 그리고 노상원과
그 문상호 사령관이라는 사람 사이에 어떤 조율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계통에 그 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이것에 대한 커멘트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단순히 군 내부 문건이라 그랬는데 국방부가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 하는 거 봐서는 군 내부라는 것의 의미부터가 지금 정확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일탈, 그리고 그게 지금 김용현으로 이어지는 이 몇몇 사람, 이것 때문에 지금 국방의 의무를 수호하는 군 전체가 희화되거나 이것 때문에 곡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글쎄 제가 안보를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런 계엄 선포와 시행에 있어서 지금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중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현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군 내부에서 이런 내용이 거론된 문건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아니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심각하죠. 심각한 내용이에요. 저게 전시에도 저러면 안 돼요. 전시에 포로를 붙잡아서 포로를 신문할 때도 저런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하는 거는 명백히 이제 국제법 위반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군에서 저런 내용을 어디에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사안이고, 때문에 국방부가 철저히 이거를 조사해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만약에 그 실행이 돼서 이제 계엄사가 구성이 되고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됐다면 그게 이제 군의 정보사나 방첩사나 이런 데 인력 위주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추정컨대 저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어쨌든 군에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부대에서 나왔을 개연성이 높아요. 때문에 어쨌든 국방부로서도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거는 분명하게 경위, 작성자,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저게 또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보사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려고 작두랑 야구 방망이를 사실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건 뭐 사실로 확인된 네, 거죠. 그거가 있는 상황에서 저런 문건까지 나오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걸 준비했었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네,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라고 한 사람이 바로 노상원과 문상호잖아요. 아니, 그 부분도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죠. 노상원이 이제 그 과정에서 노상원이 고문기구를 준비시켰다고 주장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이 문건 작성해서 뭐 갔다 왔다는 사령관은 따로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의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국방부가 이제 밝혀야겠죠. 예, 그러면은 제보자가 누군지를 밝혀야죠. 그러니까 제보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제보자가 지금 익명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예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 노상원, 문상호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 위에 김용현도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내부 문건이라는 게 군 내부라는 것이 정확히 그러면 개선상의 내부인 것인지, 아니면 군인 중에 하나 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이 이런 걸 썼다라는 것인지.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노상원, 문상호 등이 그 사령관을 지낸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작두와 야구 방망이 등 고문 도구를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작두와 야구 방망이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한국적인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의 CIA 보고서, 그러니까 아랍에서 어떻게 테러리스트를 고문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이제 그 국방부에서도 조사를 하겠고, 또 특검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넘겼으면. 지금 특수본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사실관계 밝혀진다고 하니까 이 문건은 정확하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방금 이제 노상원 씨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최근 윤석열 이제 내란 재판에서 귀찮아서 증언 거부한다는 그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증언 태도에 대해서. 근데 그 재판 다음 날 또 재판에 나와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밝혔거든요. 잠깐 듣고 오시죠. 제가 어제 그 재판장님 계신데 그 윤석열 대통령님 증언 과정에서 귀찮아서 뭐 증언 거부 그 사실
그 신뢰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인데 고의가 아니었고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아이고 점 뭐 사과 말씀드리고 더불어 그때 검사님께도 그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끝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신없이 나가다 보니까 까먹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 법정에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변호사한테 교육받은 내용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다가 그 튀어나온 말인데 신뢰되는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그 변호사가 재판부에게 사과하고 나서 이렇게 마이크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계속 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변호사한테 교육받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변호인이 이 진술 끝나고 나서 제가 특별히 교육시킨 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찜찜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연을 한 것 같은데 교육받은 내용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뭐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아니 어쨌든 변호사하고 이제 진술을 이렇게 하자 증인으로 출석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재판에. 네. 그 증언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상의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변호사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내가 답변하기 싫으면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변호사는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런 재판 태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태도잖아요. 본인도 잘못된 태도임을 인정했고 그런 걸 그 사전에 이 본인이 방어하는 대리인한테 주지시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저런 얘기를 해놓고 아차 싶었겠죠. 그리고 아마 변호인들도 당신 미쳤냐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본인 재판에 있어서도 중요한 목적이고 그리고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거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저런 태도를 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도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으니까 저렇게 이제 뭐 말을 바꾸고 둘러댄 건데, 근데 저분은 보니까는 재판받는 태도가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자기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뭐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뭐 귀찮아서 증언 못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뭐 솔직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고, 이 본인 목적은 어쨌든 자기 재판에 조금이라도 그 유리한 그런 정황을 만들어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깎아보겠다라는 건데, 저런 태도를 보이면 그게 될까요?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육사를 뭐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 그러든가 입학일 겁니다. 입학을 네. 했다 그러든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답변하는 그 태도나 내용을 보면은 그게 사실일까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지금 허점이 그대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군에 몸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불명예 제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게 바로 그 메모, 그리고 조금 전에도 뭐 작두 야구방망이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극단적인 행동까지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접점에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증언 거부라는 말도 굉장히 논란인데, 그 증언 거부를 한 이유가 변호사한테 교육받은 내용을 계속 생각하다가 그 말이 튀어나왔다라는 아무 말이나 거잖아요. 튀어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분명히 무슨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언을 진솔하게 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그 뭐라 그럴까, 기술이 들어갔다 그럴까? 근데 그게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머릿속에서 체계화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의 메모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과연 김용현, 윤석열로 이어지는 그 계엄 선포의 그 위기 속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했을까, 이거를 이제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겠죠.